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지글지글러의 명언. 사람은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를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따뜻한 말에 힘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성장에까지 연결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사소한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기초를 세우고 신뢰를 쌓으며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상대방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천이 됩니다. 지글지글러의 이명호는 이러한 언어의 힘을 재조명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반대로 용기를 북돋아준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라는 간단한 칭찬조차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더 나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심코 내뱉은 차가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신감을 꺾고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나 칭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비롯된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상황을 고려한 말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지글지글러의 명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따뜻한 말이 단순히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내면에도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 영향력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가진 힘과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만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특히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열어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라는 짧은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감사를 느끼게 하거나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라는 칭찬이 상대방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작은 언어의 선택은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왜 그것밖에 못해라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말조차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하루를 보낸 가족에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는 대신 고생했어. 많이 피곤하지? 라고 말한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수도, 실망과 비난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하는 위로와 감동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상대방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부모에게 듣는 격려의 말, 직장 동료 간의 응원, 친구 간의 사소한 칭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차가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차가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며 때로는 그 상처가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말의 무게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매 순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언어로 우리의 관계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는 단순히 그 순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해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는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료는 이러한 말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해요? 라는 비판적인 말은 그 순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건설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 부족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이후의 협업이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나아가 그들의 하루와 성과에도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와 같은 긍정적이고 격려의 말은 단순히 친절한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로 인해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우리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하는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료의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이해해요. 모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히 상황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넘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의 선택일지라도 우리의 말은 상대방의 하루뿐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과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고 쌓일 때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자체로도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 이상의 힘을 가지며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며 진심 어린 의지로 그들과 연결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너 정말 잘했어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자신감을 키우고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따뜻한 말들은 격려나 칭찬의 단순한 역할을 넘어 듣는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변화를 일으키고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따뜻한 말은 단순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고 서로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곁에 있을게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며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말은 갈등 상황에서도 특별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사람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미안해,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와 같은 말은 단순히 사과의 의미를 넘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절될 뻔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따뜻한 말의 힘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너 정말 대단해. 이 프로젝트에서 내 역할이 정말 컸어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동료는 자신감을 얻고 이후의 도전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말은 단순한 위로나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할 때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지닌 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자주, 더 진심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넌 정말 잘하고 있어. 계속 노력하면 더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한마디는 단순히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곧 자신감을 키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이러한 격려는 단순히 그 순간의 감정을 좋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아이의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단순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이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준비 중 실수를 했을 때 부모의 이러한 격려는 아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이를 개선의 기회로 삼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게 만듭니다. 또한 이처럼 따뜻한 말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이해하고 격려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학업이나 특정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부모의 격려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는 아이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 한마디는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을 넘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뜻한 말은 또한 아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작품을 망쳤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이 부분이 참 창의적이구나, 이걸 좀 더 다듬으면 정말 멋질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단점을 넘어 자신의 강점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사용하는 따뜻한 말은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의 내면에 긍정적인 믿음과 태도를 심어주며 이 믿음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삶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마디의 말이 가지는 무게와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갈등 상황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내가 너무 경솔해서 내 입장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단순히 사과를 듣는 것을 넘어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종종 감정이 고조되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안해, 내 말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화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언어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갈등이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말은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 점에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완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더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동료와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아까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게라는 말을 건네는 것은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이후의 협력과 조화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 순간의 상황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단순히 실수를 지적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로 인식됩니다. 따뜻한 말은 또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한 예로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네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좀 더 알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들은 갈등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변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고 더 긍정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차가운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던진 말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넌 정말 쓸모없어와 같은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표현일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이 일을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으로 했어? 라고 말한다면 직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그 순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업무 수행 의욕과 자신감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가운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때로는 영구적인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간에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니?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자신이 가족 내에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신뢰를 깨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말은 또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작은 오해가 발생했을 때 네가 항상 문제야라는 말은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유발하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이 스스로를 변호하려는 본능을 자극하며 대화를 더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차가운 말의 영향은 단순히 말이 오가는 그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이후의 대화와 관계의 진행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비난을 받은 직원은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도전에 나서려는 의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내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팀워크와 협업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차가운 말은 단순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적인 구조를 훼손하며 사람들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의 파괴적인 힘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차가운 말보다는 따뜻한 언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차가운 말을 따뜻한 말로 바꾸는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말은 갈등을 확대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저지른 동료에게 이래서요, 어떻게 팀을 믿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더 이상 협력하려는 의지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자기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료는 자신의 실수를 과도하게 자책하게 되고 이는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가운 말은 조직의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에게 던진 비난이 전체 팀 분위기를 압박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비난받는 환경에서는 다른 동료들 역시 같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도전에 나서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팀 전체의 협력과 성과를 방해하며 구성원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위축되게 만듭니다. 차가운 말은 갈등이 불씨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예컨대 왜 이것밖에 못해서와 같은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대화보다는 비난과 변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갈등이 해결이 아닌 확대를 초래하며 서로의 신뢰를 점차 약화시킵니다. 더욱이 차가운 말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동료가 이래서요, 어떻게 팀을 믿겠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스스로를 팀의 약점으로 여기고 의사소통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팀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더 나아가 조직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말의 부정적인 영향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이는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신감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가운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장기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차가운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키며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따뜻하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엔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더 나아질 거야와 같은 말을 통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뜻한 말을 더 자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와 맥락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따지기보다는 괜찮아, 많이 바빴구나 라고 말하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상대방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실천할 때 단순한 공감 이상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친구가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힘들었겠다. 괜찮아. 같이 다시 해결해보자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며 관계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따뜻한 말을 실천하는 데에는 경청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더 이야기해 줄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단순히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따뜻한 말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를 정제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간단한 연습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못했어? 라는 말을 다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는 건 어때로 바꾸는 연습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히 비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따뜻한 말의 힘은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괜찮아. 이 실수를 통해 뭘 배울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은 단순히 그 순간의 위로를 넘어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태도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뜻한 말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단순히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신감과 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안 되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이를 격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선택은 상대방에게 개선의 여지를 남겨주며 단순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넘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업 환경에서 긍정적인 언어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협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료나 학생이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비난 대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면 어떨까라고 말하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논의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긍정적일수록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컨대 아이가 학교에서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잘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보다는 정말 훌륭했어. 다음에도 이렇게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아이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언어는 갈등 상황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친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 생각은 틀려서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내 의견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 서로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습관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하는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작은 언어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며 매 순간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심 어린 칭찬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는 행위로 그들에게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이건 분명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감을 얻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동료가 팀에 기여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칭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재확인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직장에서 동료 간의 협력은 종종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라는 짧은 칭찬 한마디가 다른 동료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며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중에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동료에게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칭찬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넌 정말 대단해. 오늘도 학교에서 잘했구나 라고 칭찬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는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예컨대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노력한 결과물을 보여줄 때 정말 창의적이구나. 너의 색감 선택이 아주 훌륭해 라고 칭찬하면 아이는 자신의 창의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칭찬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그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국 칭찬은 단순한 말 그 이상으로 사람의 내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강조하는 칭찬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더 자주 표현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하며 더 나아가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차가운 말을 따뜻한 말로 바꾸는 것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실수를 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괜찮아. 이번 실수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을 갖고 상황을 재해석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못했어? 라는 말 대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구나.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와 같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대방에게 비난 대신 지지를 전달하며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너는 항상 이래와 같은 일방화된 비난을 피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따뜻한 언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건 정말 실망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뜻한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따지기보다는 괜찮아. 길이 많이 막혔나 보네.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상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말을 습관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에게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발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라고 말하거나 가족에게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하는 간단한 연습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러워지고 당신의 언어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난 후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세요. 이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데 더욱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가운 말을 따뜻한 말로 바꾸는 연습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글지글러의 명언, 사람은 마음을 열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는 우리의 말과 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언어의 힘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단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관계를 개선하고 상대방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늘 당신 정말 멋져 보이네요 라는 한마디로 자신감을 얻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차가운 말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따뜻한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며 힘들었겠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한마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는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그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런 따뜻한 말은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뿐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순간적인 상호작용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글지글러의 명언은 또한 우리의 말이 단순히 듣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따뜻한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와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를 격려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리더는 팀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리더십에도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언은 단순히 우리가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넘어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 전반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언어를 선택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따뜻한 말을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가 단순히 그들의 하루를 밝게 하는 것을 넘어 인생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낸 동료에게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동료에게 안도감을 주고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을 지나치며 만난 낯선 사람에게 미소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에게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가족 간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반복될 때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은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감이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건넨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 혹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따뜻한 말로 화해했던 순간들을 공유해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따뜻한 말에 힘을 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하루 중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는지, 혹은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하며 앞으로의 대화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말에 힘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가지는 큰 가능성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